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고양이를 살펴보세요. 혹시 벽에 머리를 꾹 박고 가만히 앉아 있는 고양이를 보며 너무 귀엽다며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삐졌다고 생각하며 웃어 넘기셨나요? 집사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는 바로 고양이의 행동을 사람의 관점에서 귀엽게만 해석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잔혹합니다. 그 엉뚱하고 귀여워 보이는 행동은 사실 무너져 내리는 신경계가 지르는 소리 없는 비명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집안의 평범한 물건들이 어떻게 고양이의 긴급 구조 요청 신호가 되는지 카운트다운 형태로 파헤쳐 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이죠. 하지만 절대 이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특히 마지막 1위는 여러분을 경악하게 만들 것이며 어쩌면 오늘 당장 아이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고양이가 죽을 만큼 아플 때 사물에 보내는 소름 돋는 신호탑 5 지금 시작합니다. 5위. 캄캄하고 고요한 새벽 거실 한 구석에서 모래를 미친 듯이 파헤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는 화장실 안이 아니라 그 밖에 차가운 바닥에 웅크려 잠을 청하고 있죠. 깔끔을 떠는 고양이가 갑자기 배변 실수를 하거나 화장실 주변을 맴돌기만 한다면 많은 분들이 고양이가 반항하거나 모래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고 오해합니다. 알고 나면 엄청난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이것은 아이가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발성 방광염이나 요로결석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의 표현입니다. 요도를 긁고 지나가는 미세한 결석들의 날카로운 통증 때문에 고양이는 화장실이라는 공간 자체를 끔찍한 고통과 연결짓게 됩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지만 그 고통이 두려워 밖에서 맴도는 것이죠. 가까이 다가가서 아이의 미세한 움직임을 관찰해 보세요. 꼬리는 두 다리 사이로 바짝 말려 들어가 있고 귀의 각도는 뒤로 납작하게 젖혀진 마징가 귀 형태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얕고 빠른 호흡은 지금 아이가 얼마나 끔찍한 통증을 묵묵히 참아내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4위. 햇살이 비치지 않는 서늘한 다용도실이나 차가운 타일, 바닥에 배를 꾹 붙이고 꼼짝도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나른하게 바닥에 엎드려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고양이가 급성 췌장염이나 심각한 위장 통증을 겪을 때 체내 온도는 비정상적으로 상승합니다. 얇고 부드러운 백가죽을 얼음장처럼 차가운 바닥에 밀착시키는 것은 펄펄 끓는 내장의 열기를 식히고 장기가 받는 압력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처절한 생존 본능입니다. 아이의 등 쪽을 가만히 내려다보세요. 척추를 따라 난 털들이 뾰족하게 곤두서 있고 평온하게 쉴 때의 호흡수가 1분에 30회를 훌쩍 넘어선다면 그것은 명백한 적색경보입니다. 반쯤 감긴 초점 없는 눈 위로 불투명한 흰색 막인 제3항검이 덮여 있다면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신호는 앞으로 나올 것들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3위부터는 정말로 아이의 생명이 깎여나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3위. 늦은 밤 집 안이 고요할 때 고양이가 물그릇 앞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나요? 물을 마시지도 않으면서 그저 멍하니 수면만 바라보거나 앞발로 물장구 치듯 툭툭 치기만 하는 행동입니다. 많은 집사들이 그저 물장난을 치는 귀여운 모습이라며 웃어 넘깁니다. 혹은 깨끗한 흐르는 물로 갈아달라는 투정쯤으로 치부해버리죠. 하지만 여러분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 행동은 고양이 사망 원인 1위를 다루는 만성 신부전의 초기 신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신장 기능이 서서히 망가지면서 혈중 요소 질소 수치가 급격히 치솟게 되고 이로 인해 극심한 구역질이 밀려오게 됩니다. 갈증 때문에 물을 마시고 싶어 다가가지만 속이 너무 메스꺼워 도저히 입을 댈 수가 없는 끔찍한 딜레마에 빠진 상태입니다. 물을 먹으려고 시도조차 못하고 그저 앞발로 툭툭 치며 망설이는 것이죠. 아이의 수염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극도의 긴장감으로 인해 수염이 앞쪽으로 빳빳하게 쏠려 있고
혀를 날름거리며 헛구역질을 참거나 마른 침을 삼키고 있다면 아이의 신장이 조용히 굳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3위의 신호도 이미 건강에 심각한 사형 선고와 같지만 곧이어 말씀드릴 1위의 행동은 말 그대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치명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2위, 평소 아이가 애착 인형처럼 품고 자거나 가장 좋아하던 쥐돌이 깃털 장난감을 어느 날 갑자기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끔찍하게 갈기갈기 찢어놓은 것을 발견합니다. 집을 비운 사이 에너지가 넘쳐서 혼자서도 잘 논다고 흐뭇해 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냥놀이가 아니라 폭발할 것 같은 내부의 스트레스를 밖으로 분출하려는 발악입니다. 고양이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발병하면 티포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심장이 가슴 밖으로 터질 듯이 미친 듯이 빠르게 뛰게 됩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최고조에 달하며 아이의 작은 몸은 신경계가 마비될 것 같은 극도의 부하 상태에 놓입니다. 미친 듯이 아끼던 장난감을 물어뜯고 파괴하는 것은 주체할 수 없는 신경질적인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덜어내려는 눈물겨운 사투입니다. 창문이 닫힌 그늘진 방 안에서도 아이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세요. 빛이 없는 어두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동공이 바늘처럼 가늘게 수축되어 있고 턱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된 채 미세하게 이빨을 부득부득 가는 소리가 들린다면 아이의 몸속은 이미 호르몬의 폭주로 타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대망의 1위는 무엇일까요? 대망의 1위. 여러분의 고양이가 거실 구석의 텅 빈 벽이나 단단한 가구 모서리에 머리를 꾹 누른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셨나요? 이 모습을 보고 꾸벅꾸벅 조는 줄 알았거나 그저 벽과 대화하는 엉뚱한 고양이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서 동영상을 찍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양이를 안고 응급실로 뛰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의학 용어로 헤드 프레싱, 즉 머리 압박이라고 불리는 가장 심각한 SOS 신호입니다. 뇌 종양이나 뇌 신경의 심각한 손상 혹은 치명적인 독성 물질 중독으로 인해 두개골 내부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치솟고 있는 상태입니다. 머리가 터질 듯한 극한의 고통과 뇌를 찌르는 듯한 끔찍한 압박감을 조금이라도 둔화시키기 위해 고양이는 차갑고 단단한 물체에 자신의 머리를 필사적으로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살짝 안아서 빛을 비춰보세요. 손전등 불빛에도 동공이 바늘처럼 수축되지 않고 검은 눈동자가 눈 전체를 덮을 만큼 거대하게 확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심장 박동은 평소보다 소름 끼치게 느려져 있고 몸 전체는 통나무처럼 뻣뻣하게 굳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의 사랑스러운 고양이들은 이렇게 끔찍하게 아프면서도 소리내어 울거나 집사에게 매달리지 않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그들의 야생 DNA 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야생의 세계에서 자신의 약점과 고통을 소리내어 드러내는 것은 곧 포식자에게 자신을 잡아먹으라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내장이 녹아내리고 뇌가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소리를 내는 대신 철저한 침묵 속에서 홀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 없는 비명이 들리시나요? 지금 당장 방으로 가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세요. 여러분이 귀엽다고 생각하며 무심코 지나친 그 사소한 행동 하나가 아이가 보낸 마지막 구조 요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장 아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지 않는다면 내일 아침 아이의 차갑게 식은 몸을 안고 평생을 후회하며 눈물 흘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오늘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고양이에게 달려가 안아주세요. 반려동물의 생명을 구하는 더 많은 진실을 알고 싶다면 지금 당장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고 다음 영상을 기다려주세요.